출발하기 전에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배터리 잔량도 확인하고 오케이 이제 차를 부릅니다. 키는 필요 없어요.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실내 온도 예약해놔서 딱 좋고 스케줄과 목적지가 뜹니다. 운전까지 도와주네요. 주차까지 해줍니다. 버스인가요? 충전하는 동안은 이렇게 게임도 하고 데려온 강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개집도 됩니다. 이건 미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뭐 아시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전기로 가는 차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이건 뭐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로건도 기술을 통한 진보, 운전의 즐거움 같은 뻔한 것이 아닌 인식의 변화라는 뭔가 있어 보이는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자동차의 애플이라고도 불리우는 테슬라입니다. 아이폰, 스마트폰의 혁신 포인트가 뭐였죠? 네, 소프트웨어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자동차는요, 완전한 기계식이었고 그 기계를 좀 더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전자장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는 기계식 베이스 위에 양념이었죠. 그 양념인 이 전자제어 장치를 ECU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점점 더 섬세하게 발전하고 편의 장비도 더욱 다양해지면서 이 ECU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요즘엔 차 한 대에 보통 60에서 100개 정도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테슬라는 몇 개나 될까요? 4개밖에 없습니다. 뭐 한 500개나 되길래 이렇게 호들갑 떨었나 싶었는데 황당하죠? 이건 근본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기존의 차들처럼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장비가 추가된 게 아니라 테슬라는 애초에 모든 게 하나로 통합 관리되게 설계가 된 거예요. 진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상품의 개발 주기가 자동차와 다르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핸드폰은 항상 그 변화가 자동차보다 빠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대충 제품을 보면 자동차의 미래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등장은 정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남들이 죄다 하드웨어 성능 올리고 쓸데없는 성 그으면서 스타일링 할 때 이 소프트웨어 하나에 몰빵을 한 거죠. 스마트하게. 그 어떤 미래적인 스타일링보다 진짜 미래적인 경험을 주는 이 디바이스 하나만 딱 놓는 게 진짜 미래적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가 온전한 전자기기일 때 최고의 이점은 뭘까요? 차는 사면 끝이에요. 업그레이드 하려면 튜닝하거나 새로 사야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예전처럼 1년만 쓰면 후져 보이거나 바꾸고 싶고 그런가요? 뭐 그렇다면 할 말 없고, 실제로 요즘 핸드폰의 교체 주기도 늘어났다고 하죠. 어차피 이젠 하드웨어는 거기서 거기고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해도 거의 다른 폰이 되잖아요. 테슬라는 이 OTA라는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차를 이 소프트웨어 하나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예요. 차를. 있지도 않던 블랙박스 기능이 생기는 등 이런 자잘한 기능 개선부터 주행거리나 성능까지도 늘기도 하죠. 심지어 이걸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자동차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요거 빼놓으면 안됩니다. 테슬라엔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주행 보조 기능으로 자율주행은 0에서 5까지 총 6단계로 나뉘는데 이건 2단계 정도에 속합니다. 그래도 뭐 충분히 놀라고 반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죠. 그리고 약 1100만원 정도를 더 내면 완전 자율주행 FSD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비싼 거 아닌가? 아무튼 이걸 구매하면 아까 본 이 호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2.5단계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명칭에 대한 논란도 많죠. 하지만 분명한 건 현재 테슬라는 가장 많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고 있고 동시에 그 선두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쯤에서 좀 의문이 들죠. 아니 로고에 잉크도 안 마른 테슬라가 이렇게나 잘난 점이 많은데 다른 회사들은 못해서 안 하는 건가? 그런 거야? 일단 거의 1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깨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미 수많은 생산 라인, 공장, 시스템,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회사들이 모든 걸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조금씩 바꿔가는 것만이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래된 도시라면 테슬라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계획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효율성만 따지면 이건 테슬라에 비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CEO들마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반대로 긴 시간 동안 발전해온 기존 유럽 회사들의 완성도, 고급감, 헤리티지는 테슬라가 흉내도 못 내는 건 사실이죠. 이런 걸 바란다면 테슬라는 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차는 수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용접으로 조립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거 보세요. 한테타님의 말을 빌리자면 테슬라는 진짜 붕어빵 찍는 거랑 똑같습니다. 70여 개의 부품을 각각 찍어내고 조립하는 모든 시간과 비용을 단 80에서 90초 만에 한 번의 공정으로 끝냅니다. 이렇게 붕어빵처럼 찍어낸 프론트와 리어 사이에 배터리 팩만 연결하면 끝이에요. 무려 40%의 비용이나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싸게 살 수 있거나 혹은 테슬라는 그 비용으로 다른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건 혁신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요. 이 크고 복잡한 형태를 완벽하게 찍어내려면 이 안에 녹여넣는 합금이 기포 없이 전반적으로 잘 스며들면서도 강성도 필요하고 뭐 아무튼 어렵겠죠? 문과라 아는 척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또 테슬라는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이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죠. 이 스페이스 X에서 이 큰 로켓을 만들면서 어렵게 개발한 합금 기술을 가지고 이 테슬라에 적용한 겁니다. 아니, 어떤 자동차 회사가 로켓을 만들어 봤겠냐고요. 이런 댓글도 기억에 남는데 진짜 혁신 그 자체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가 더 있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충전이죠. 또 내연기관과 다르게 운전자가 직접 합니다. 이게 불편하다면 사람들은 전기차를 안 탈 거예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넘어서 충전하는 경험까지 디자인합니다. 비교도 못할 정도로 직관적이고 빠르죠.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걸 아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이 가능하게 할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뭐 박수가 나옵니다. 근데 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테슬라는 자동차 바닥에서 뉴비인데 요즘 좋아지고 있다지만 단차, 도장 퀄리티, 승차감 이런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아직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테슬라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는 혁신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 그 패러다임 변화의 선두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이 테슬라를 기점으로 기존 유럽 중심의 자동차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당시 가장 앞서 있던 유럽에서 그 1세대 자동차들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전통 강호로 남아있는 건데요. 이젠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로 다시 경쟁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새로운 강자 테슬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기술의 한계와 싸우면서 남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성적인 물건이 아닌 그냥 대중적이고 차가운 스마트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하면 스마트폰을 좋아한다는 것처럼 약간 의아하게 들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이건 좀 오반가? 이상 열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Oh.